혼자 지낸 10년 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은 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루하루 꽃을 돌보는 일상이 평온하다 여겼지만 마음속은 늘 조용했고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제 일상에 들어온 뒤 모든 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설렘이 행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또다시 상처를 남길 두려움인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랑 앞에서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지혜의 길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랑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깊은 고민과 용기가 담긴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 지루했다. 매번 이런 날이 반복됐다. 조용한 대기실에선 오직 번호표가 찍히는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나는 어깨를 조심스레 주물렀다. 꽃집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온몸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이 나이에 새벽부터 서서 일하고 물을 주고 화분을 옮기고 하다 보면 몸이 상하는 건 당연했다. 저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깨가 넓고 말투가 참 차분한 사람이었다. 네, 앉으세요. 그는 내 옆에 앉으며 살짝 웃었다. 병원 대기실이란 곳은 참 묘해요. 여기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별로 할 말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가 던진 말이 귀에 남았다. 그러게요. 왜 일이 더디게 느껴질까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내다봤다. 몇 초의 침묵 후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도 오다 보면 여기서 사람 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다들 한 가지씩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이 어딘가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게 공감이 갔다. 그런가요? 저는 그냥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도 어쩌면 의미가 있다고 느껴져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다. 대화라는 게 참 그렇다.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니어도 사람을 가볍게 만들어줄 때가 있다. 저는 한기훈이라고 합니다. 은퇴 후엔 동네를 자주 다니면서 소소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정혜예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눈이 살짝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꽃집이요.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꽃은 참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 매일 꽃을 보면서도 가끔은 무뎌질 때가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꽃을 가꾸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만으로도 참 따뜻한 분일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조금 당황했다. 오래 꽃집을 하다 보면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듣긴 한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는 기분이었다. 정혜 씨, 병원엔 자주 오시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꽃집 일이 몸에 무리가 좀 가서요. 자주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군요. 이런 말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정혜 씨는 참 건강해 보이세요. 물론 제 눈엔요. 나는 그의 농담에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아니에요. 관리 안 하면 바로 티가 나요. 나이 들어서 더 그렇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꽃을 가꾸는 분이니까 그만큼 스스로도 잘 돌보셔야죠. 꽃은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말은 평범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나는 그를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았다. 말투와 행동에서 어딘가 모르게 느껴지는 신뢰감이 있었다. 잠시 후 그의 번호가 호출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를 보며 말했다. 정혜 씨, 혹시 꽃집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나중에 한번 들러보고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강가에 있는 작은 꽃집이에요. 정혜 플라워라고요. 그가 이름을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네요. 다음에 꼭 한번 들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진료실로 향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사람 정말 꽃집에 올까? 그날 만남은 그저 그 정도였다. 병원 대기실에서의 짧은 대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말투와 가벼운 농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꽃집을 열고 물을 주기 시작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게는 이 시간이 가장 차분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이는 걸 보면 작은 보람이 느껴지곤 했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어제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남자였다. 순간 나는 약간 당황했지만 표정을 숨기며 그를 맞이했다. 오셨네요. 어떻게 여길 찾으셨어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 강가에 있는 꽃집을 찾다 보니 금방 알겠더라고요. 여기가 참 아늑하네요. 나는 그의 태도가 참 자연스럽다고 느꼈다. 그가 꽃집에 들어오자마자 둘러보며 말했다. 꽃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정성이 가득한 곳이네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별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는 천천히 가게 안을 걸어 다니며 여러 꽃들을 구경했다. 그러다 문득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꽃다발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건 뭐예요? 색이 참 따뜻하네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노란 장미와 안개꽃이 섞인 조그만 꽃다발이었다. 그건 특별한 건 아니고요. 노란 장미는 우정이나 기쁨을 상징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꽃이죠. 그는 꽃다발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나는 그의 선택에 약간 놀랐다. 보통 사람들은 더 크고 화려한 꽃을 고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걸로요? 꽤 소박한 선택인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소박한 게 좋아요. 화려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나는 꽃다발을 포장하며 물었다. 꽃은 자주 사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자주 사지는 않았는데 요즘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꽃이 있으면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았다. 꽃은 단순한 장식 이상의 힘을 가진 존재였다. 포장이 끝난 꽃다발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꽃 집에 두면 참 잘 어울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산 꽃이라 더 소중할 것 같네요. 그는 꽃을 받아 들고 가게를 한 번 더 둘러보았다. 이 가게를 보고 있으면 정혜 씨도 참 꼼꼼한 분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게 정성이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그의 말에 나는 살짝 웃었다. 꼼꼼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꽃이 오래 못 가요. 사람도 그렇겠네요. 돌보는 정성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하니까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어딘가 깊은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가 평범한 손님 이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꽃다발을 손에 들고 가게 문 앞에 섰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나는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제든 오세요. 손님은 환영이에요. 그는 가볍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가 문을 나선 뒤에도 나는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왠지 이 가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었다. 기훈은 점점 꽃집을 자주 찾았다. 처음엔 단순히 꽃을 사러 온 줄 알았지만
그의 방문은 점차 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도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오늘은 좀 더 차분한 꽃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흰 국화 한 다발을 건넸다. 흰 국화는 단순하지만 오래가요. 오늘 기분에 어울릴 것 같네요. 그는 꽃을 받아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늘 꽃을 사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조금 더 조용해 보였다. 요즘은 꽃을 돌보는 게 참 즐거워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작은 것들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네요.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해졌다. 왜요? 요즘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가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은요, 집이 참 조용하거든요. 아내가 떠난 뒤로요. 이제는 그 빈자리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꽃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그의 말에 순간 멈칫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내는 꽃을 참 좋아했어요. 생일이든 기념일이든 매번 꽃을 준비하곤 했죠. 그래서인지 요즘 꽃을 돌보면서 자꾸 그때가 떠올라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꽃집에 오는 것도 망설였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참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꽃은 그런 힘이 있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다. 정말 그래요. 요즘은 꽃이 저를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는 그날도 가게를 떠나기 전 가게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화분은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세요?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물도 자주 주지만 중요한 건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빛이라. 그게 중요하군요.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마음에 빛이 있어야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그의 말을 계속 곱씹었다. 마음의 빛이라. 어쩌면 나는 그 빛을 잃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문득 생각했다. 그는 단순히 꽃을 사러 오는 손님이 아니라 내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다. 그날도 기우는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엔 들어오자마자 꽃을 사는 대신 가게 안쪽 벤치에 앉았다. 오늘은 구경만 해도 될까요?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니까요. 그는 꽃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자주 오다 보니 이제는 내가 자리를 비워도 혼자 편히 돌아다니곤 했다. 이 화분들 늘 정갈하게 정리돼 있네요. 누가 봐도 여긴 참 주인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내게 눈길을 보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리하지 않으면 금방 어수선해져요. 가게를 운영하려면 항상 깔끔해야 하죠. 그게 정혜 씨의 성격일 수도 있겠네요. 늘 뭔가를 신경 쓰는 분 같아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내 삶을 잘 모를 텐데도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다. 신경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흩어져 버리니까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화분을 손질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정혜 씨도 가끔은 신경 쓰는 걸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너무 단단한 건 쉽게 부러지잖아요. 그 말에 나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와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그가 말한 쉬어도 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정말로 쉬고 있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걸까? 10년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홀로 설 준비가 돼 있다고 믿었다.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려 했었고, 결국 그 관계를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세상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을 때면 텅 빈 마음을 견디기 어려웠다. 다음 날 기운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번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거 정혜 씨 생각나서 샀어요.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보니 정혜 씨가 떠올랐어요. 나는 그 화분을 받아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작은 들꽃이 담긴 화분이었다. 왜 이걸 보면서 저를 생각하셨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화분처럼 정혜 씨도 누군가를 위해 늘 정성을 쏟는 분 같아서요. 하지만 정혜 씨 자신을 위한 정성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 그는 정말로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저녁 나는 화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나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한 정성을 쏟은 적이 있었을까? 기훈의 말과 행동은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다정함이 부담스럽지 않은 이유는 그가 서두르지 않고 늘 조심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혹시 또다시 혼자가 된다면 그땐 지금보다 더 아플지도 몰라.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아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며칠 뒤 기훈은 또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번엔 화분을 정리하는 나를 조용히 도왔다.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은 제가 맡을게요. 그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갈수록 나는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정혜 씨, 혹시 제 말이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그냥 제가 느낀 걸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참 오랜만이라서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저는 천천히 기다릴게요. 정혜 씨가 더 편하게 마음을 열 때까지요.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작은 위안을 느꼈다. 그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다. 기훈은 여느 때처럼 꽃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정혜 씨.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도는 의문이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그는 가게를 둘러보다가 작은 꽃다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건 어때요? 요즘 제 화분 옆에 두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나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그건 색깔이 화사해서 집 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는 잠시 꽃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걸로 할게요. 정혜 씨가 추천해 주신 거니까 믿고 가져가야죠. 며칠 전 가게를 찾은 단골 손님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정혜 씨, 요즘 자주 오시는 그분 있잖아요. 참 다정해 보이시던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참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 손님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쉽게 믿으시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기훈이 꽃다발을 포장하는 나를 가만히 지켜보며 물었다. 요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얼굴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지만 금방 표정을 감췄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정혜 씨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의 다정한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감정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지? 진짜 이유가 뭘까? 그가 떠난 뒤 나는 오래도록 그의 말을 곱씹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은 한때 다정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관심으로 변했고 나는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 또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 안에서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며칠 후 한 단골 손님이 가게를 찾았다. 꽃을 고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저번에 그분 참 자주 오시던데 가족은 없으세요?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글쎄요. 가족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손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럼 조심하셔야 해요. 가끔 가족 문제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말은 마치 묵직한 돌을 내 마음속에 던져 넣는 것 같았다. 그가 왜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혹시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기훈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이번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정혜 씨,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손수 적은 편지와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이건 제가 요즘 꽃 키우면서 느낀 것들을 적어본 거예요. 정혜 씨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요. 나는 그의 진심이 담긴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에도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왜 굳이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그가 떠난 뒤 나는 편지를 펼쳐 읽었다. 정혜 씨, 덕분에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돌본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일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였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떠나지 않았다. 며칠간 기훈이 가게를 방문하지 않았다. 나는 별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신경이 쓰였다. 매일 들르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저 바쁜 일이 있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꽃집 일을 하던 어느 날 문이 열렸다. 정혜 씨, 오랜만이에요. 기훈이었다. 여느 때처럼 밝게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엔 약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나는 일부러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다. 네, 조금 일이 있어서요. 그는 가게 안쪽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벤치에 앉았다. 오늘은 꽃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잠시 정혜 씨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그의 진지한 말투에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지난번에 드린 편지 때문에 불편하셨던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 멈칫했다. 편지를 받고도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랐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은 제가 정혜 씨에게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말에 긴장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내와의 기억이 아직도 저를 붙잡고 있어요. 떠난 지 꽤 됐지만 그 빈자리가 쉽게 메워지지 않더라고요.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꽃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돌봐야 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상실감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런데 정혜 씨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당신은 늘 바쁘고 무언가를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배워야겠다고 느꼈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내 안에 있던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찾는 걸까? 며칠 전 단골 손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분 참 다정해 보이시던데요.
그런데 가족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괜찮은 분 맞겠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내 마음 한구석을 계속 흔들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기훈 씨, 가족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쪽에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질문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제 딸은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걸 반기지 않을 거예요. 딸은 제가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말은 예상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렇다면 저희 관계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제 딸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내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기훈 씨, 저는 또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워요. 예전에도 누군가를 믿었다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는 내 말을 묵묵히 듣더니 말했다. 정혜 씨, 제가 조급하게 굴었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기다릴게요. 그가 떠난 뒤 나는 한참 동안 가게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내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내 안의 의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간 기훈의 소식이 뜸했다.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제 딸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를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 사람은 진심이지만 그게 우리 관계를 지킬 만큼 강할까? 나는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기훈이 꽃집에 들렀다. 정혜 씨, 혹시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가게 안으로 안내했다. 정혜 씨, 제가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딸에게 정혜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순간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됐어요? 그는 잠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기훈 씨, 그럼 우리 관계가 이대로 끝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혜 씨. 제 딸이 반대한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대신 그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려고 합니다. 제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딸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나는 내내 고민했다. 나는 정말 이 관계를 이어갈 준비가 되었을까? 하지만 기훈의 다정한 말과 행동이 떠올랐다. 그는 늘 신중하고 진심이었다. 며칠 후 기훈의 딸이 꽃집을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기훈 씨 딸이에요. 그녀의 태도는 조심스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운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앞밖에 들었어요.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셨다고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아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저희 엄마를 잊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 역시 아픈 과거가 있어요. 하지만 기훈 씨가 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마 따님께서도 아빠의 행복을 생각해 주실 거라 믿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은 안심이 되네요. 아빠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기훈이 다시 꽃집을 찾아왔다. 정혜 씨, 제 딸이 어제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진짜 행복하다면 저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게요.
그의 말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혜 씨, 이제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훈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다. 기훈 씨는 작은 공간이라도 나를 배려하고 싶어 했고, 나는 그 배려를 느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모습 덕분에 나는 조금씩 용기를 내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꽃집에 들러 작은 열쇠를 내밀며 말했다. 정혜 씨, 이건 우리 집 열쇠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나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가 덧붙인 말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어떤 선택이든 정혜 씨의 뜻을 존중할게요. 저는 언제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나는 열쇠를 손에 쥐고 말했다. 기훈 씨,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며칠 뒤 나는 그가 마련한 집을 방문했다. 작은 아파트였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정돈된 내부와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기훈 씨는 내가 이곳을 보자마자 괜찮다고 말한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다. 사실 여기 정말 작은 곳인데 정혜 씨가 좋아하신다니 다행이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훈 씨, 큰 집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아담하고 따뜻한 곳이면 충분하죠. 그날 밤 기훈 씨와 함께한 작은 아파트는 마치 오랜 세월 혼자였던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강가의 물결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고, 실내는 기훈 씨가 준비한 은은한 조명 아래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식탁 위에는 간단히 차린 저녁과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기훈 씨는 와인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표정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와 식탁을 마주 앉아 있다는 게 참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고독했던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혜 씨,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나요. 혼자 살다 보면 점점 모든 게 무뎌지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그걸 흔들어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의 말에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 씨 덕분에 저도 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사실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제가 느끼는 감정과 같은 거라면 그보다 더 기쁠 수는 없겠네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굳어있던 마음이 그와의 대화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기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혜 씨,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앞서는 걸까요? 저는 정혜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의 모든 날이 특별해질 것 같아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두려움과 혼란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기훈 씨.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가득한 하늘이 어두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훈 씨와의 첫날 밤은 그 자체로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도 그는 내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 멈춰 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그 다정함과 진심이 계속 내 마음을 흔들어서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혼자였던 시간 속에서 굳어있던 나를 멈출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기훈 씨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시작하기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사랑과 행복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따뜻한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